자, 다음은 220쪽에 나오는 매장용 부동산의 부지 선정 관련된 내용을 봅니다. 자, 시험에 많이 출제되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가볍게 한번 보시죠. 매장용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물어본다면 두 가지 내용을 물어볼 수 있겠네요. 하나는 매장용 부동산의 부지 선정 단계,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매장에서 중요한 것은 가능 매상고, 얼마나 나올 수 있나 하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능 매상고 추계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매장용 부동산의 부지 선정 단계를 한번 보시면, 자,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기존 부지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존 부지 분석을 통해서 롯데리아 매장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회사에서 신규 매장을 하나 더 오픈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디다 오픈하면 좋겠냐 하는 걸 지금 알아보는 거죠. 그러면 기존 부지를 분석해서 하나의 매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 요구치 이런 걸 파악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요구치를 파악하라. 그래서 적어도 주변의 인구는 이 정도는 되어야 하나의 매장이 유지된다 하는 최소한의 아까 수요 수준이 있었죠. 예, 그걸 바탕으로 해서 최소 요구치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존 부지 분석을 통해서 최소 요구치 파악이 되었네요. 그러면 두 번째 도시 분석으로 가는 겁니다. 그 도시 분석으로 가서 신규 점포가 그 도시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미 그 도시의 점포들이 포화 상태에 있는가 포화 상태에 있지 않는 걸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파악하는데요? 그랬을 때 신규 점포가 들어갔을 때 순영가가 0보다 크게 나온다. 그러면 아직은 포화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순영가 이런 말은 뒤에서 투자론에 다시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순영가가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 말은 이미 그 도시는 포화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순영가가 0보다 큰 도시를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도시가 이제 선정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부산이라는 도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부산 안에는 또 어때요? 각종 걸린 지역들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서면도 있고 해운대도 있고 동네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걸린 지역들을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 걸린 지역들을 분석하는 게 뭐죠? 걸림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걸림 분석을 통해서 그 걸린 지역별로 지출 가능액을 추계해 보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매장에 와서 얼마나 지출하는가 하는 지출 가능액을 추계해서 이제 지출 가능액에서 하나의 매장 유지되기 위한 최소 요구치 있었죠. 그 최소 요구치를 빼는 거예요. 빼서 지출 가능액은 그 매장 입장에서는 이제 매상고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의 매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 요구치를 빼면 남는 것이 있겠죠. 남는 게 큰 데 들어가야 돼요. 작은 데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남는 게 가장 큰 데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대상 걸린 지역을 선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상 걸린 지역 어떻게 선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부지 선정팀은 전 단계에 선택된 걸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걸린 지역별로 지출 가능액과 점포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 요구치를 비교해서 그 차익이 어떤 것? 가장 큰 걸린 지역을 대상 걸린 지역으로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면 지역이 선정이 되었다 그러면요. 그 서면이라는 걸린 지역 안에서 하나의 대상 부지를 선정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상 부지는 매장이기 때문에 회사 전체 입장에서 이윤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선정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대상 부지 선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매장용 부동산의 부지 선정 과정에서는 첫 번째가 기존 부지 분석이라는 걸 조심해서 알아두시고요. 순서 정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엔 어때요? 쫙 좁혀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도시 분석, 즉 지역 분석, 다음에 이제 걸림 분석을 하게 되고 걸림 분석을 통해서 대상 걸린 지역을 선정하게 되고 그 걸린 지역 안에서 어때요? 하나의 부지를 선정하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 하는 것 정도는 읽어보시고 하면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맨 밑에 가능 매상고, 매장이니까 매상을 추계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가능 매상고를 추계하는 방법들이 쭉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비율법, 유추법, 중력모형, 회기모형, 체크리스트법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능 매상고를 추계할 때 그 222쪽에 보시면 비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주관이 가장 많이 개입될 수 있다 하는 것 정도 알아두시고요. 대상 점포가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거래 지역의 총 지출 가능액에 곱하면
대상 점포에 가능 매상고가 산출된다. 자, 이것이 뭐다? 비율법입니다. 자, 비율법이라고 하는 건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거기에 보면 대상 부지에 대한 거래 가능 지역을 확정한다. 뭐 예를 들어서 롯데리아 매장이다 그러면 여기 매장이 오픈한다면 이제 거래 가능 지역이 있을 거라는 거요. 그럼 거래 가능 지역을 이렇게 획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다음에는 뭘 추계하느냐 하면 여기 가구당 소득 이런 걸 추계하는 겁니다. 한 가구당 이제 소득 이런 걸 추계하는데 이 지역에서 보니까 가구당 소득은 뭐 한 가구당 소득이 200만 원이다. 자, 200만 원. 그런데 가구당 소득이 200만 원이면 이 200만 원을 롯데리아 매장에 와서 다 쓰진 않겠죠. 그러면 이 소득 중에서 어때요? 이런 지출 비율, 이런 햄버거라든가 이런 데 지출하는 비율을 구하는 거예요. 비율을 구해보니까 5%더라 이렇게. 그러면 이 5%면 결국 계산을 해보시면 10만 원이 나오네요. 자, 10만 원인데 이 지역에 전체 가구 수가 보니까 1000가구가 있더라. 그러면 1000가구가 있더라. 그럼 1000가구 곱해주면 이제 얼마가 되느냐 하면 1억이 나오네요. 1억. 자, 그러면 이 1억이 뭐가 되느냐 하면 이 지역에서 이제 햄버거라든가 이런 데 지출하는 총 지출 가능액이 되는 거예요. 총 지출 가능액. 그런데 여기 보니까 햄버거 파는 매장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1억을 서로 나눠 갖게 되는데 어떻게 나눠 갖습니까? 그랬을 때 분모에는 전체 매장 면적을 쓰라는 겁니다. 보니까 전체 매장 면적이 뭐 200제곱미터더라 이렇게.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대상 점포, 대상 매장 면적이 있겠죠? 자, 대상 매장 면적은 50제곱미터더라. 그러면 여기에서 4분의 1인 얼마만큼? 2,500만 원만큼이 대상 점포의 가능 매상고가 되더라. 자, 이런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비율법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가볍게 보시고요. 유추법은 말 그대로입니다. 이웃에 있는 유사 롯데리아 매장이 있겠죠. 그 매장하고 비교해서 대상 점포의 매상고를 유추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중력 모형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아까 허프와 관련해서 확률 모형이라고 하는 거 배웠죠. A 상점에 고객이 몇 명이나 찾아오는가 하는 것 아까 구했잖아요. 뭐 전체 30만 명 중에서 60%가 대형 할인점을 이용하고 뭐 그런 거 있었죠. 그래서 B상점으로 뭐 9만 명이 찾아오고 아까 계산 문제 그런 거 구했어요. 그럼 9만 명이 그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다가 1인당 지출 가능액 와서 얼마 지출하는가 이거 살펴보면 그 점포에 이제 가능 매상고를 추계할 수 있다. 그런 논리가 그 나와 있는 중력 모형, 다른 말로 허프의 확률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맨 밑에 회귀 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회귀 분석법이 뭡니까? 보면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설정해 놓고 대상 점포의 가능 매상고를 추계하는 방법입니다. 즉, 점포의 매상고는 종속 변수가 되고 매상고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가 독립 변수가 됩니다. 회귀 모형은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많은 변수를 사용해서 가능 매상고를 추계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회귀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로 축에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가능 매상고를 쓰는 겁니다. 매상고를 쓰고 자, X축에는 독립 변수를 쓰는 겁니다.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겠죠. 주차장 면적이 얼마나 되는가, 전철하고 접근성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뭐 주변의 유동인구는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이 다 매상고 영향을 줘요. 그 중에 우리가 유동인구라고 하는 것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동인구가 독립 변수예요. 그럼 매상고가 뭐가 되겠어요? 종속 변수예요. 자, 우리는 지금 여기 이제 대상 매장이 있다 그러면 대상 매장에 뭐가 알고 싶은 거예요? 가능 매상고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대상 매장이 롯데리아다 그러면요. 자, 이 대상